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제에 대한 우리 개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시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영어 문장 안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즉, 시제 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영어 문장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랑 동사는 영어 문장의 기본 뼈대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시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면 될까? 바로 그렇죠. 이 동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동사에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가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보가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그래서 동사를 보면은 시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영어에는 총 몇 가지 시제가 있을까요? 영어에는 총 몇 가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럼 보통 6가지, 9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자, 영어는 총 몇 가지 시제가 있냐면 꽤 많습니다. 총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시제가 있다고요? 12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시제가 이 동사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2가지 시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뭐냐면 시간선 타임라인입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임의로 나눠볼게요. 여기를 현재라고 하고 여기를 과거라고 하고 여기를 미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본 시제 3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단순 시제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 시제 뭐가 있죠? 현재 시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시제가 있을까요?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제가 있냐면 미래 시제가 있죠. 자, 이건 가장 기본 시제, 단순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현재 시제는 언제 쓰나요? 현재 시제는 이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연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 예를 들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뭐 지구는 둥글다, 해는 뜨겁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사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꽃에서는 향기가 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 당연히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도 우리가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래 시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미래 시제를 쓰겠죠. 자, 벌써 몇 가지 시제가 나왔나요? 총 3가지 시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또 이제 3가지가 추가될 텐데 바로 어떤 시제가 있냐면 진행 시제가 있죠. 그래서 진행 시제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진행이 있냐면 현재 진행,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이 있습니다. 자, 과거 진행은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이다라는 의미 가지고 과거니까 뭐뭐하는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진행이 있냐면 미래 진행이 있죠. 미래 진행은 뭐뭐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의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ing, be 플러스 ing가 진행형의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이 비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비동사의 현재형 3가지 있죠? am, are, is, ing가 이제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과거 진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ing가 이제 과거 진행 뭐뭐하는 중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동사가 등장합니다. 자,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뭐 있나요? 자, will이 나오죠. 그래서 will.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자, be,ing가 들어가게 되면은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뭐죠? be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be ing가 미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 진행 시제랑 단순 시제 합쳐서 벌써 6가지 시제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걸쳐가지고 배우게 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시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제가 나오냐면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사실 시제는요. 이 12가지 시제는 여러분 다 중학교 3학년 때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은 이 12가지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런 시제가 있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제가 3가지가 추가가 되냐면 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이 완료 시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라는 개념이. 자, 그럼 완료 시제는 뭐냐?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지금 단순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라인에서 얘네가 책임지고 있는, 얘네가 이제 맡고 있는 시간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들은 점의 개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맡고 있는 시간의 길이가 짧아. 물론 단순 시제보다 진행 시제가 좀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보다는 현재 진행 시제가 좀 더 짧겠죠. 그쵸? 어쨌든 근데 비슷합니다. 이렇게 선에서 나타냈을 때 점의 개념으로 표현이 돼요. 하지만은 완료 시제라는 거는 점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 3일이든 3년이든 3000년이든 네, 어쨌든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나타냈을 때 점의 개념이 아니고 선의 개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 좀 봐볼게요. 이제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 네, 과거 완료 시제가 있고 자, 미래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제 현재 완료가 중학교 때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살아오고 있어요. 살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과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잖아.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제가 어떤 시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완료 시제 기본적인 모양은 아시고 계시죠? 완료 시제 기본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have 플러스 이제 pp의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야. I라든지 day가 나왔어. 그러면 have pp를 쓰는 거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자,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어쨌든 완료 시제는 얘네들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p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 had가 나와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는 조동사 will을 씁니다.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오죠. 그러니까 will have pp가 이제 미래 완료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게 이제 뭐냐면은 자, 현재 완료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쵸?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시점만을 나타낸 단어들과는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과거 시점만 나타낸 단어들. 예를 들면은 어제란 의미를 가지는 yesterday, 그 다음에 지난, last 삐리리, last Saturday, last weeken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에란 의미를 가진 ago, 3 years ago, 3년 전에 이런 거. 근데 in 플러스 연도, 1990년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단어들은 현재 시점에 대해서 현재를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나요? 현재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거 시점만 나타낸 단어들이기 때문에 얘가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I have, 그 다음에 lived
in 서울. 뭐 서울에 T를 붙였죠? 제가 서울입니다. L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 years ago. 이렇게 나오면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 3 years ago 명백하게 과거 시점을 나타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I lived라고 여러분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현재 완료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포인트고 또 현재 완료에서 시험 문제 정말 현재 완료가 이제 내신 시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이 이제 현재 완료의 용법을 구분하는 거. 얘가 이제 의미적으로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면은 4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인데 이제 그 4가지 의미가 뭐가 있었냐면은 좀 색깔을 바꿔서 가볼게요. 자, 네, 똑같은 색깔이 나왔죠. 자, 완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여요. 네, 그냥 빨간색으로 갈게요. 검정색으로 갈게요. 자. 완료의 의미 가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했던 일을 지금 막 끝낸 거, 완료. 그 다음에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게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수능을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구분하는 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4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제 전반적으로 어떤 시제가 있고 이 각각의 시제가 언제 쓰이는지를 아는 게 지금은 중요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과거 완료로 가볼게요. 이 과거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현재 완료보다도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자, 이제 과거 완료 같은 경우 언제 쓰이냐 했을 때 여기다 좀 따로 빼서 얘기해요. 여기가 이제 과거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과거보다 더 이전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은 뭐 대과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쵸? 근데 이게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타임라인이 있을 때 자, 자, 이거는 얼굴이고 귀예요. 자, 내가 들었습니다. I heard예요. hear이 아니야. I heard야. 이미 과거지 내가 들은 거는. 그쵸? 내가 뭐를 들었냐면은 자, 내 친구가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파서 3일 전에 아파서 내가 들었던 거 3일 전에 아파가지고 계속 침실에 누워있다라는 거, 침대에 누워있다라는 걸 들었어.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나는 들었죠? 그쵸? 과거야. 그쵸? 근데 내 친구는 내가 들었던 거 이미 과거인데 그 전, 대과거. 그쵸?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아파왔어. 계속. 그쵸? 그랬을 때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에서 과거까지가 되는 거죠. 그쵸?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제가 바로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I heard that he라고 합시다. 내 친구를 he had been sick 이라고 이제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had pp가 등장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들었던 것보다 내가 들은 게 이미 과거인데 얘가 아팠던 건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과거 시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처럼 이 4가지로 의미가 나뉘어집니다. 그 포인트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 같은 경우 언제 쓰냐라고 했을 때 미래 완료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미래 완료는 모양을 좀 봐주시면 좋고요. 해석을 할 때 will have pp가 나오면 도대체 뭐지? 뭐가 이렇게 동사가 길어? 생각할 필요 없고 미래 완료 시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미래 완료 시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이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하면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고요. 물론 현재부터 미래까지도 나타내고요. 그냥 미래보다 앞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어쨌든 미래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미래까지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미래 완료 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이제 3년 후면은요.
내가 3년 후, 미래가 되는 거죠. 3년 후면은 나는 영어를 공부한 지 10년이 돼. 이런 거 있죠. 그럼 내가 3년 후는 미래인데 내가 영어를 공부한 거 뭐 10년이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미래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제가 나왔죠, 이제? 총 9가지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영어 시제는? 12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가지가 남았죠? 3가지는 무슨 시제냐 했을 때, 이제 짬뽕된 시제입니다. 바로 뭐랑 뭐가 짬뽕되냐면, 자, 완료 시제랑 진행 시제가 짬뽕이 됩니다. 이제 얘가 언제쯤에 나오냐면은, 3학년 말쯤에 나오는, 중학교 3학년 말쯤에 나오는 이제 시제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시제라는 개념은 이미 다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제가 어법 문제에서 수능의 어법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짬뽕이 돼서 이제 과거 완료 진행이 있고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 진행. 네, 이제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 현재 완료 진행과 그럼 현재 완료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진행의 의미가 강조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의미가 들어갔을 때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의미를 가졌죠. 그쵸? 그런데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떤 의미밖에 없냐면요. 계속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진행의 의미가 좀 더 강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차이점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냐 했을 때 생긴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합치면 됩니다. 자, 완료는 이제 have pp의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그쵸? 이거 지울게요.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자, 완료는 기본적으로 완료 시제는 have pp의 모양이고 진행형은 이제 be 플러스 ing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죠. 얘를 합쳐버리면 현재 완료, 그러니까 완료 진행의 기본적인 모양이 돼요. 그래서 have, 그 다음에 be의 pp 형태는 뭐죠? been, 그 다음에 ing가 자, 완료 진행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have가 나오고 이제 주어가 3인칭 나오면 has가 나오겠죠? 과거 완료 진행은 had가 될 거고 미래 완료 진행은 will have been ing가 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하죠. 그만큼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 12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로 가서요. 교재에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포인트들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단순 시제부터 나와 있습니다. 단순 시제는 이제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미래 시제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 시제는 뭐 불변의 진리, 현재의 상태나 습관 이렇게 되는 거고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시간, 조건, 부사절 기억나세요? 자,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이제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은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when이 나왔고 조건 같은 경우 if가 많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when이라든지 if가 나오게 되면 when하고 if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unles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after도 있을 거고 시간 같은 경우에 until도 있을 거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얘네가 나온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동사의 의미가 미래일지라도 우리는 미래 시제를 안 쓰고 대신에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포인트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내일 비가 온다면 난 거기 가지 않을 거야. I will not go there.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tomorrow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 will rain을 써야겠죠. 그쵸? 하지만 얘는 if
자, 조건을 나타낸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예외적으로 미래 시제, 미래 의미라 할지라도 우리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야 돼서 rains로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밑으로 가서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는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미래 시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조동사 will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So he will write a letter 하면 그는 편지를 쓸 것이다. I'm going to, be going to를 이용할 수도 있죠. be going to 동사 원형. I'm going to take a trip next weekend. 나는 다음 주 말에 이제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be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료 시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현재 완료 시제. have,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플러스 pp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앞에 진행 시제는 지금 빠졌습니다. 네, 진행 시제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뭐뭐 하는 중이다. 자, 뭐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의미를 이제 가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since라든지 for가 나오게 됐을 때는 보통 이제 계속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볼게요. She hasn't heard from him since last Christm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후로 그녀는, 즉 과거현재까지 그에게 이제 소식을 계속 듣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쵸?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들, yesterday라든지 last period, 그 다음에 ago, 그 다음에 의문사 when,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문사 when과도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yesterday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has come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고요. 그냥 came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 시제로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내용상 보면은 자, when the stranger died years later 죽었을 때 이게 과거가 되는 거죠. 명백하게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아니고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거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죠. had 플러스 pp입니다. 자,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건 예문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my sister had a lot before I arrived at home이라 돼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 타임라인선에서 이제 봤을 때 내가 이제 집에 도착한 거는 arrived라고 해서 과거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쵸? 근데 자, my sister had a lot. 내가 도착한 거 과거인데 이거 내 동생이 떠난 거는 내가 도착한 것보다 더 이전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 had pp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미래 완료 시제도 예문만 볼게요. 자, my American friends, 내 친구들이 will have arrived. 자, 도착할 것입니다. in 서울에 자, by this time tomorrow 이 시간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그럼 내일이 되면은 이제 과거 현재까지 도착할 것이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미래 완료 시제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시제 일치에 관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시제 일치에 관한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 네, 아마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네, 이제 여러분이 고등과정에서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제일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현재 완료의 용법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12가지 시제의 모양이라든지 그러니까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중학교 때 여러분이 이미 다 떼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시제일치에 대해서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시제일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를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지우는지 몰라서 네, 그냥 지우면 되겠네요. 네, 지울게요, 제가. 네, 봐볼게요.
영어에 이제 시제일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시제일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는. 영어에서 이제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거는 이 시제일치의 법칙을 지킨다라는 게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제일치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시제일치 법칙,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주절과 종속절은 아시죠? 그쵸? 네, 혹시나 모를까봐. 자, 주절은요.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접속사죠? 그쵸? 접속사가 있는 절을 우리가 종속접속사, 접속사가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절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she moved to 부산이 주절이 되는 거고, he had left가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주절과 종속절이 뭔지.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주절이 시제가 현재나 미래 시제가 나오게 되면은 종속절에는요, 어떠한 시제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12가지 시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은, 뭐라 해볼까? I think that. 네, 이걸로 갈게요. I think that he is sick 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 think는요. 자, 여기 봐봐. I think가 주절이 되는 거고 that he is sick이 뭐가 되는 거야? 종속절이 되는 거야. 여기서 that이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보면은요. 봐봐요. 자, 여기 think가 무슨 시제가 나왔죠? 현재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주절에 현재 시제가 나왔어. 주절에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종속절에는 어떠한 시제든 여기 12가지 시제가 모두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해석은 다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시제가 왔죠. 그러면 나는 뭐라 생각하냐면 그가 아프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 여기 was가 나오게 되면은 괜찮아. was 나와도 되는 거죠. 그쵸? 나는 그가 아팠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ill be가 나오면은 그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석만 달라지지 문법적으로 이제 모든 시제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제일치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주절에 현재 또는 미래와 관련된 시제가 나오게 되면은 종속절에는 어떠한 시제도 다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법칙까지라고 했죠? 법칙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절에 과거와 관련된 시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종속절에는 나올 수 있는 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봐보세요. 자, 여기서 I think 여기로 위로 올라갈게요. I thought라고 들어갑시다. 자, 나는 생각했어. That he is sick.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입니다. 왜 그렇지? 자,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나왔어. 그럼 여기 종속절엔 나올 수 있는 시제는 두 개야.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과거랑 관련된 시제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as가 들어가주거나 아니면 had been sick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의미는 좀 달라지죠. I thought that he was sick 하면은 시점이 똑같은 거고 had been sick이라면은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종속절에 과거랑 관련된 시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 시제일치의 법칙이고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걸 우리가 시제를 일치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로 와볼게요. 다시 개념으로 오게 되면은요. 자, 시제를 일치시킨다는 거 여기서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그 시제일치 법칙 두 가지를 지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과거면은 종속절, 자, 주절이 과거면은 종속절에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의 이제 시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얘가 과거면 이거 과거 완료가 나와줘야 돼. 근데 이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제 일치 법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시제 일치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제 일치 법칙이 주절이 과거가 나오게 되면은 종속절은 과거랑 관련된 시제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종속절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거나 일반적인 사실, 아니면 반복되는 습관, 현재까지 반복되는 습관에 대해서라면 예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제를 쓸 수가 있냐면 현재 시제를 써야 할 수 있는 거고 써야만 되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요, 나는 배웠어요. 자, 뭐를 배웠냐면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라는 건 뭐죠?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내가 이제 시제일치 법칙을 따르게 되면은, 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이제 the earth was round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제일치 법칙의 예외로서 불변의 진리 같은 경우에는 시제일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earth, 자, was 쓰면 안 돼요. is round.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왜? 얘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시제일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것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 시제일치 법칙 예외로서 하나가 이제 역사적 사실. 자, 예를 들면 나는 또 배웠어요. 자, 그럼 보통 역사적 사실은요, 내가 배운 것보다 과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 헤드 PP를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은 그냥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딱히 생각나는 역사적 사실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한국전쟁이라 합시다. 뭐 코리안 월이 이제 발발했다라고 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break out을 쓰는, 뭐 had broken out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broke out이라고 이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배운 것보다 더 이전이라서 과거 완료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냥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이 함께 아시면 좋을 텐데, 자, 이 부분이 자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제 일치 법칙의 예외 부분, 불변의 진리, 뭐 일반적 사실 같은 경우에는 주절이 과거라 할지라도 종속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 부분은 저번에 선생님이랑 동사에 바로 동사의 시제가 나오는군요. 여기 풀고 마무리할게요. 가보죠. 자, I will help her. if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accept를 써주면 돼요. 자, since 2002. 네, 이때는 이제 since가 붙었기 때문에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를 가져서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현재까지, 그래서 have been을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for 10 years next year이라 돼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해면은 내가 여기 수원에 산 지 10년이 된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근데 다음에 10년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과거 현재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자, 미래 완료 시제가 되겠죠. will have lived가 돼야 되고, 자, 얘는 이제 명백하게 과거 시점이죠. 1922년.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과거 시제를 써줘야겠죠. 그쵸? 현재까지의 개념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6년째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현재 완료 써야겠죠? 과거 완료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have been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자, will increase인데 until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나왔죠. 자,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은 미래라 할지라도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 쓴다고 했기 때문에 reaches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when이 나왔기 때문에 come이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그녀가 이제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라고 해서 명백하게 이제 과거 시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죠. 도착한 것보다 더 이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 had already left가 들어가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봅시다. he started in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제 주절에서
과거 시제가 나왔죠. 그쵸? 그럼 여기도 과거랑 관련된 시제, had lent가 들어가죠. 뭐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뭐 여기서 내용이 여러분 그리고 뭐 지금 불변의 진리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y the time you George, the couple, 너가 유저지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 커플은 이제 도착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will have come으로 여러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시제와 관련된 우리 개념 잡아봤어요.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는 또 다른 개념들에서 만나도록 하죠.